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널리스트 마이클 이스터의 책 편안함의 습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책은 정말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파고듭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삶,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딱히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저자가 묘사하는 이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 생활이 이제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쉬워져 버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인체공학 의자에 앉아 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음식을 시켜 먹고 집안 온도는 항상 완벽하게 맞춰져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끝도 없는 편안함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대가가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적 불일치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수천,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몸과 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몸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지금 이 세상과는 뭐랄까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이걸 레칫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레칫 공구 한쪽으로만 돌아가는 거 아시죠?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일단 새로운 편리함에 한번 적응하고 나면 예전에 괜찮았던 것들은 이제 불편해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자, 그럼 그 대가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좀 게을러졌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도전이 사라지고 끝없는 편안함만 남은 이 상황이 실은 우리 세대가 마주한 아주 심각한 건강 위기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신체적인 대가부터 볼까요? 이건 엄청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온갖 건강 문제가 따라오겠죠. 실제로 미국 성인 10명 중에 거의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숫자죠.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기대 수명이 무려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이른바 절망의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삶에서 뭔가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그 텅 빈 자리를 이런 병들이 채워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뇌는요, 원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뇌가 이제는 아주 사소한 불편함들을 붙잡고 이걸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처럼 부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요즘 우리가 쓰는 많은 기술들은요, 우리의 이런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바로 결핍의 고리라는 건데요. 이거 문자 그대로 우리 뇌를 위한 슬롯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핍의 고리,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글 올리고 좋아요가 언제 터질지 기다리는 거. 데이팅 앱에서 다음 사람을 보려고 끝도 없이 화면을 넘기는 거. 전부 다 우리를 이 결핍의 고리 안에 가둬두려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치들이에요. 자, 하지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도전을 삶에 다시 끌어들이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더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 상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막 원시인처럼 살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보다 어느 정도 역경을 겪어본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주 강력한, 어쩌면 좀 극단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소기라는 겁니다. 일부러 엄청나게 힘든 도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이 미소기의 진짜 목적은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확률이 딱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니 그걸 어떻게 해요?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러킹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등에 좀 무거운 걸 쥐고 걷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군사훈련에서 나온 건데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좋냐면요. 효과가 정말 엄청하거든요. 그냥 걷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가 무려 두세 배나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정말 강력한 도구가 있어요. 바로 자연 피라미드라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줄이고 창의력이랑 행복감은 높여주는 아주 간단한 처방전 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가 자연 속에서 딱 3일만 보내도요. 우리 뇌가 마치 오랫동안 명상을 한 사람처럼 아주 차분하고 창의적인 상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침묵을 즐기고 심지어 진짜 배고픔을 한번 느껴보는 것.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오히려 우리 절제력을 치워주고 진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가 아니라 무언가에 노력을 쏟고 마침내 그 도전을 이겨냈을 때, 그때 가장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컴포트 존, 그 편안한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건요, 단순히 몸 건강 챙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 즉 회복력을 키우는 과정인 겁니다.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꼭 북극으로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평소와는 다른 작은 선택 하나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휴대폰 없이 산책을 나가본다거나 평소엔 엄두도 못 냈던 운동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간식 한번 참고 진짜 배고픔을 느껴보는 것부터도 좋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멋진 불편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